윤석열 말도 계속 바뀌어요. 노동 정책 논란에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거 폐지하겠다 그랬다 처음에.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또 말이 와전됐대. 이 연병 진짜. 더. 아니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뭐냐? 대선 후보로 나와서 공당의 후보로 선출되면 말을 아끼든가. 아무리 사람들이 너 말 많이 한다고 실현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한 말을 바로 뒤집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엄청나게 모자란 거죠.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 비판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아, 자꾸 그러니까 얘가 나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에 자꾸 늦고 얘가 자신감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럼 왕자를 더 깊게 새겨야지. 그렇지, 문신으로. 아니 근데 엘리드도 넣고. 지금 이런 노동 정책에 대해서 오해였다고 또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도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다른 데 가서 이제 표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다 거기에 맞춘 발언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대구면 대구에 맞게, 광주면 광주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더 원성이 높아졌었는데 이게 청년 앞에서도 기성세대 머리 나쁘다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노동자 앞에서는 노동자 탓을 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번에 그 롤러로 노동자 3분 돌아가신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심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거 누가 잘못했네. 거기서 이미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리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3분 돌아가신 것이 누구 탓을 그 자리에서 확정을 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심판의 기준이 검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그러니까 이 거예요. 하청이라든지 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노동자 앞에서는 노동자 탓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만만하니까. 노동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는 그 사람들이 약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노동자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비열한 새끼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초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건 찾아보면요 다 노동자 잘못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노동자 잘못의 한정에서 보느냐 아니면 그 노동자의 잘못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적 행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기업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법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까지 해본 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과실치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만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전장치를 지가 껐네. 이거 지 잘못이야. 지 잘못. 이러고 그 한계가 검사의 한계에 딱 있는 거고 자기가 가서 이거 가지고 비판이 나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회의할 거 아니에요. 회의하면 앉아 있는 게 다 판사 검사 출신들이야. 그 사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벗어.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누가 비판을 하고 언론에서 비판한다 그러니까 그래 월급 더 줄게. 뭐야 이게? 참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요. 검사라고 하는 것이 똑똑하다는 인식 자체를 버리면은 이제 대한민국 법 체계가 이해가 되지. 그렇죠.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어쩌고 이런 거지.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옛날 이야기지만 한 23살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요. 판사를 하면 그건 비정상적 국가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그 방송을 하면서 내가 26살에 변호사가 돼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호사님 어디 계시니? 이런다고. 제가 변호사인데 그럼 간다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공부 좀 잘한다고 판사 검사 시키는 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똑같은 나이에도 판사라고 그렇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할 거 어마어마한 아니에요. 힘을 사용하는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지. 왜 미국 미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의 지방의 어떤 판사들 보면 굉장히 지긋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뭐랄까 삶의 경륜 같은 것들이 묻어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윤석열 그렇고요. 보면 볼수록 참 재밌는 캐릭터예요. 나도 안 할 짓 있잖아. 그런 현장에 가면은 일단 왜 이런 사고가 났지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를 이야기해야 정치인이죠. 그게 안 보인다면 얘는 그냥 무조건 사용자 편드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또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좀 다른 쪽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원격 진료를 피할 수 없겠다. 짚고 나면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또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기존의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재명을 굉장히 싫어하던 의사들 카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원격 진료는 정말 의사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기도 해요. 아직까지 원격 진료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있는데. 국민적 합의가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이게 그게 원격 진료 문제는 이명박 때부터 나왔던 예.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쪽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그 회사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편하게 하는 이 캐릭터가 골 때리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원격 진료를 일시적으로 풀었던 적이 최근에 있었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진단 관련해서는. 근데 이게 대기업들의 문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의료 덕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원격 진료가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 소송이 폭증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윤석열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이번 2박 3일은 전라북도 되시겠습니다. 지금 벌써 버스 출발했죠. 메타버스. 출발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짤로 다음 날 일정이 나오는데 3일 전체를 대충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방문하고요. 익산에 있는 거. 다음에 메타버스를 타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걷기 대회를 하고요. 다음 메타버스를 타고 쓴소리 경청 나 떨고 있니 뭐 전북편에서 지금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산 공설시장을 그 다음날 방문하고 국민 반상회 하고 다음에 남원 의료원 방문하고요. 다음에 명신 캠핑하고요. 그 다음에 정읍 샘고울 시장 방문하고요. 마지막 날. 다음에 국민 반상회 그린 소시대를 저렇게 움직이시면 제가 못 따라가고 그리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 그 사이 좀 약간 조금씩 디테일한 행사들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라북도에 가서도 방송 중에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죠. 전북 뒤집어졌다고. 실제로 지역에 가는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나는 가서 이재명 후보를 못 봤지만 왔다 갔다더라만으로도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가까움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린 수소 시대 이거 무슨 관계예요? 무슨 특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임그린 씨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일꾼 대 술꾼 여론 대비되는 효과가 진짜 중요하더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술 마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캠핑장에 가면 한잔 할 수도 있잖아. 안 하던데? 근데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술 마시잖아요. 민호회 먹고 돼지 국밥 먹고 폭탄주 말아서 먹고 거긴 또 절대 안 늦어. 삼겹살 먹고 거기서만 화색이 돌죠.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거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인데 눈 밑에 다크서클 너무 심해요. 아임굿 한 박스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분 잘못하면 숙취도 무슨 일 날 것 같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윤석열은 제가 알고 있기에 날마다 술 마신다고요. 여러분들 되게 그 남자 술꾼들이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술 안 마시고 반주만 마신대. 반주? 밥 먹을 때만. 근데 윤석열은 이미 알코올 중독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맨정신에 버티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말했다고 뭐라 그러지 안 하면 안 했다고 뭐라 그러지. 아니요, 분석을 좀 넓게 합시다. 윤석열은 검사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선거운동 기간에도 못 끊는데 뭐 줄리는 아니고요. 김건희가 무슨 버스였지? 벌써 까먹었다. 인터뷰했던 그 매체. 뉴스버스. 계속 메타버스가 되더라고요. 뉴스버스랑 인터뷰하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술 한잔하고. 날마다 술 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 악순환이 무슨 인터뷰나 이런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해요. 알코올성 치매가 정확히 맞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상을 보면 보이잖아요. 단어가 안 끄집어내지는 현상. 진짜로 술꾼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술 먹으려고 밥을 먹는 사람들을 술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라 반주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돌려치기 매치기 그 자체가 알코올 중독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아, 들은 바에. 현실적으로 날마다 술이라는 거죠. 모든 맨날 일과를 술이야. 끝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술꾼과 일꾼의 차이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겁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겁쟁이에요. 제가 보면. 또 제 생각에. 술 토론을 한번 할까요? 왜냐면 저도 술 안 마시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의 심리를 내가 너무 잘 알지. 한때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먹었던 사람이 저고요. 그 술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못 버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심리는 윤석열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술을 마시는 상황은 이분이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맞고 싶은데 아유 사장님 한잔 하시고 자 어찌됐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술꾼 대 일꾼, 일꾼 대 술꾼.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기도 하지만 술꾼 대 일꾼, 일꾼 대 술꾼이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아직도 구독 안 한 사람 있다? 누구요? 야 누구야? 진짜 빨리 하세요 빨리. 자 감사해요. 늘 같이 있어 주셔서. 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새날은 물러갔다가 주말에 녹화 방송으로 다시 뵐게요.